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매매는 뭐 자세히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중매매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알면 되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은 일반적과 특별히 있고, 일반적은 당사자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 목적이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죠. 확정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확정이 돼야 된다. 가능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으로 놔두고, 불능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즉 계약 체결 시를 기준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멸실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원시적. 계약 체결하고 난 후에 멸실됐다. 후발적. 그 다음에 적법성은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누고, 강행 규정은 법의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없다. 임의 규정은 법의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누어지죠. 효력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규정이고,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사법상으로는 유효가 되는 것, 중간생략 등기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다. 이걸 배웠죠. 이 사회적 타당성에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를 더 본단 말이죠. 하나는 이중매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중매매는 뭐냐면 이렇게 갑이죠. 갑을 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을이죠. 을을요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1매수인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면 이 을은 갑하고 계약금만 주면 안 돼요. 반드시 중도금 이상을 줘야 돼. 왜냐?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도금 이상을 줘야 돼. 제1매수인이죠. 그런데 갑이요 3월 1일 날요 다시 병하고 또 계약하죠. 이것을 제2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제2매수인한테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제2매수는 일단 무조건 소유자가 돼요. 이것을 2번 매매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중으로 매매를 했다. 이중매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이중매매가 가능한가 이 말이죠. 만약에 을이 갑한테요 계약을 하면 을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는데, 이 청구권을 뭐란다?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등기하기 전까지는 제2매수인도 뭐가 나온다? 등기 청구권이 나오잖아요. 이 청구권을 뭐란다? 이것을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채권하고 물권 중에서 여기서 잠깐 채권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갑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려주죠. 이것을 뭐란다? 갑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을 채권자죠. 채권자.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 뭐란다? 채무자로 얘기하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의무자 입장에서 본다, 권리자 입장에서 본다. 권리자 입장. 그래서 이것을 그냥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1억 원은요. 그런데 을한테 빌려오는데 을이 돈이 한 푼도 없고요. 을의 와이프는 100억 원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갑은 을한테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런데 을이 돈이 없다잖아요. 을의 와이프는 100억 원이 있다잖아요. 그러면 을은 돈이 없으니까 을한테 청구하지 않고 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병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병에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채권은 특정인이요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 특정한 행위를 뭐란다? 이것을 급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1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정인은 누구냐? 갑이죠. 갑은 특정인 을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이걸 채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남편이 이러면 사업을 하죠. 그러면 모든 돈은 누가 앞으로 돌리죠? 아내, 와이프 이름으로. 그러고 나서 남편은 부도가 나도 가정은 잘 돌아가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업은 망해도 그 기업주는 산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알겠죠? 왜 그러냐? 그걸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만 청구하는 거예요. 병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병한테 청구를 절대로 못해요. 알겠죠? 청구하려면 채권 양도 양수 절차가 있어야 돼. 채무 인수 절차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 것이 없는 한 갑은 오로지 을에게만 청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권은 항상 3대 요소가 나와요. 채권이 뭐죠? 그러면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다. 다시 뭐라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해.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해. 그것을 말한다 채권이다. 이렇게. 만약에 더 길면 더 짧게 할 수 있어.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그걸 채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됐죠 지금?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서 갑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2월 1일 날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갑이 또요 갑이요 을한테요 1억 원을 빌렸어요. 2월 1일 날 다시 병한테 다시 또 3월 1일 날요 또 1억을 빌렸어요. 갑이요. 그럼 이 사람은 채무자죠. 둘이 채권자죠. 그러면요 돈을요 이 갑은 누구한테 먼저 1억을 갚아야 돼요? 을한테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갚어? 병한테 갚고. 과연 맞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사람은요 을은 갑에게 뭘 가지고 있죠? 채권을 가지고 있죠. 병도 갑한테 뭘 가지고 있어? 채권을 가지고 있죠. 방금 내가 채권은 뭐라고 그랬죠? 오케이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죠. 채권은 오직 을이 갑에게 청구하는 을하고 갑하고 문제예요. 여기도 뭐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죠. 채권이니까. 여기는 누가요? 병이 누구한테? 갑에게요. 그럼 이러면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다 써놓으니까 갑하고 을하고 해서 을이 1번이고 병이 2번인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을하고 갑하고의 문제이고 갑하고 병하고의 문제이니까 갑을 병 세 사람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어제요 이분이 하고 나가지고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10만 원만 빌려줘. 옆에 동료한테요. 나 8만 원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8만 원 빌려줬어요. 먼저 빌려줬죠? 옆에 듣더니요 병이요 그럼 내가 2만 원 빌려줄게. 늦게 빌려줬어요. 그럼 먼저 빌려준 사람한테 먼저 8만 원 갚아야 돼? 왜냐면요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요 먼저 두 사람이 먼저 본 거예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병이 뭐라고 그래요? 어제 빌린 돈 2만 원 갚어 이렇게 하죠. 그럼 거기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갚아야지. 내가 먼저 을한테 먼저 갚고 그 다음에 갚을게. 순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안 한다. 안 하죠? 그래 안 해?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깍두기가 나온 거예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럼 깍두기 알죠? 그 깍두기가 왜 필요한 거예요? 먼저 그 사람한테 가서 인상 쓰고 욕설하고 옷 벗어 끼고 해가지고 돈 받아준다 이 말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만약에 순서가 있으면 깍두기가 필요해? 아니죠. 순서대로 돈을 받아가면 깍두기가 왜 필요하겠어요? 순서에 관계없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돈 받아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깍두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가서 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채권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순서가 1번, 2번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채권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채권은 모두가 다 평등해. 둘 다 순서가 평등하니까 먼저 가서 받는 사람이 짱이야. 그것을 말한다 선행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 선행의 원칙이다. 선행이 뭐죠? 먼저 선자. 먼저 행동한 사람이 우선한다 이 말 아니에요. 먼저. 그러니까 거기서 깍두기가 나온 거. 깍두기들은 일단 돌격 앞으로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행의 원칙. 왜? 순서가 평등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순서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순위가 똑같다고. 똑같으면 어떡하죠? 먼저 가서 받는 사람이 짱이죠. 그걸 선행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을 이해하려면 약간 뭐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야 하는데 먼저 채권이라는 것은 좀 있으면 이제 물권이 나오면 또 물권을 잠깐 설명할 거예요. 채권이라는 것은 뭐냐?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해. 자, 두 번째는요. 채권자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채권자는 평등해. 그럼 먼저 가서 받는 사람이 짱이다 이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어도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 권리만 있죠. 병도 갑하고 계약을 했죠. 아직 등기 없죠. 아직은. 그러니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청구권을 뭐란다?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죠. 채권은 특정과 특정이니까 갑하고 병하고 갑하고 을하고 갑하고 병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순서가 2월 1일 3월 1일이니까 을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채권자는 뭐라다? 평등하다.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먼저 가서 등기 가져온 사람이 짱이에요. 만약에 을이 가서 먼저 등기를 가져왔다? 을이 소유자. 병이 먼저 등기를 가져왔다? 병이 소유자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중매매는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먼저 등기를 가져온 사람이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병이 먼저 가져올 수 있고 을이 먼저 가져올 수 있겠죠. 먼저 등기를 가져오는 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다르냐, 그냥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는데 을이 제1매수인이란 말이죠. 제1매수인이고 병이 제2매수인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2월 1일 중도금, 여기가 3월 1일인데 이 병이 갑에게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와. 적극가담, 이런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적극가담 말이 나오면 103조 위반이라고 그래. 103조 위반이면은 746조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래. 불법 원인급여는 뭐를 못한다? 관환을 말 수 없어,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봐. 우리가 이제 이 갑이 먼저 을하고 계약을 해요. 그랬으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죠. 알겠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해 주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라냐, 더 이상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등기를 못 해주는 것을 이행할 수 없다, 이행이 불능이다, 다른 말로 채무불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채무불행이란 말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채무불행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배임죄를 져요. 배임죄가 성립이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재산법상 재산범죄는 네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거 있어. 첫 번째가 절도죄예요. 절도죄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훔쳐오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걸. 두 번째는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치는데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훔쳐오는 경우가 있어. 그걸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하고 절도는 한 끗 차이예요. 폭행 협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훔칠 때는 폭행 협박하지 않았어. 몰래 훔치고 나오다가 문 앞에서 주인을 맞닥뜨린 거예요. 외출하고 돌아온 주인이 너 누구냐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주인을 폭행하죠. 그러면 그것도 강도가 돼. 그걸 준강도하는데 아무튼 그것도 강도가 돼. 그러니까 절도는 전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 절도를 실행에 착수해서부터 먼저 절도 범죄가 완료될 때까지 폭행과 협박이 없어야 되는데, 이 과정 어느 한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강도라고 얘기해. 됐죠? 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횡령은 남의 물건은요, 내가 이렇게 보관해. 남의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가 된다? 갑이요, 나한테요, 내가 당신한테 물건 맡기라 해서 그 물건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 물건을 돌려주기 싫으니까 잃어버렸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거나, 이것을 뭐란다? 횡령이라고 그래. 횡령은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어야 돼.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이게 중요해. 알겠죠? 그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그것을 팔아먹는 것을 뭐란다? 횡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임죄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배임죄다. 타인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사무를 그르쳐서 손해를 입힌 것을 배임죄라고 해요. 이러면 은행 한번 볼까요? 은행을 보면 은행의 지점장은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은행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은행의 지점장이 자기 친구가 내일 모레 곧 부도가 날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도 친구한테 대출을 해줘. 알겠죠? 그러면 은행장은 그렇게 사무를 담당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배임죄라고 그래요. 학원으로 말하면요, 학원에 실장님이 있잖아요. 실장님은 이 학원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학원을 위해서 일을 해. 전화 오면요, 그쪽으로 먼저 가보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그럼 어때요? 사무를 어떻게 했죠? 그르치는 거잖아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간단히 무슨 죄라고 그래? 배임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갑하고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을 위해서 등기를 해줘야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도금 이상을 딱 받으면 별 말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 이상을 받으면은 갑은 을에게 등기를 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것을 뭐란다? 을에게 등기 사무를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을에게 등기하지 않고 그 등기를 누구한테 했다? 병한테 해버리죠. 그러면 그것을 갑은 을에게 배임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배임죄는 형사범죄죠.
우리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배임죄를 그냥 갑이 을하고 계약하고 나서 을한테 안고 병이 또 팔아가니까 병한테 또 등기했어.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한테 배임죄를 저지르죠. 그런데요, 이 갑이 을하고 계약해서 을한테 등기를 해주려고 그래. 그런데 병이 뭐라냐, 갑자기 갑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다시 팔라는 거예요. 이중매매는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안 된다, 나는 을한테 팔았으니까 안 된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 모든 책임 내가 질게, 너는 책임이 없다, 내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 배임죄를 저지르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이 갑이에요,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이걸 적극가담이라고 그래.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이 말이 꼭 나와. 그랬을 때만 뭐가 된다? 모효가 돼. 왜? 둘이 짜고 을을 몰명했잖아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 봐봐, 형법에서는 정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범, 그 다음에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공범? 형법에서 이 공범에는 또 뭐냐, 공범에는 교사범죄가, 교사범이 있고 그 다음에 방조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자, 정범은 직접 죽인 사람이죠. 그런데요, 교사범은 전혀 사람을 죽일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사람을 죽이도록 부추겨 가지고 죽이도록 하는 것, 그걸 교사범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조직범죄들 있죠. 조직범죄 범죄단체 같은 거 보면은 두목이요, 부하 직원한테 누구 가서 죽이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들 다 원칙은 교사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조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조, 자기네 아들이요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뭘 한다, 저 도둑질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망 봐주는 거. 알겠죠? 딱 보니까 자기네 아들이 그러면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자기네 아들이 누구한테 발각될 거 와서 망을 봐주는 거, 이런 것을 방조범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데 적극 가담했다는 것은 갑이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함과 동시에 갑은 을한테 무슨 죄를 저지른다? 배임죄죠. 배임죄를 저지른 것을 이 병이 적극 가담했다는 것은 교사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는데 병이 갑을 기망시켜 갑하고 둘이 짜고 적극적으로 가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등기를 가져오죠. 그것을 뭐란다? 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그래. 그래서 이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등기하죠. 등기해주면 그것은 746조 불법 원인급여죠. 불법 원인급여니까 갑은 병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등기가 무효여도 말소해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죠? 여기요, 첩계약하고 이중매매가 차이가 뭐냐? 첩계약은 갑하고 을만 있죠. 첩을 해가지고 을한테 집을 넘겨주죠. 그러면 첩계약은 103 위반으로 무효죠.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럼 이거 누구게 된다? 을의 것이 되죠. 그런데 이중매매는 갑은 병하고 적극 가담했으니까 갑은 병한테 말소로 청구를 못해. 그런데 이중매매하고 첩계하고 차이는, 이중매매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남아있죠. 이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하니까 갑은 병한테 등기 말소해달란 말 못해요. 그런데요, 지금 그러면 등기가 어떻게 되겠죠? 1번 지금 누구 갑에서, 2번 지금 누가 앞으로 됐어? 병으로 됐죠. 그러니까 갑은 병한테 등기 말소해달라 못해. 왜? 말소하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가버리죠? 갑 앞으로 가버리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요, 을이 갑을 대위해서, 대신해서 이 말이죠. 갑을 대위해서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를 해. 말소. 을이 말소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등기가 갑 앞으로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3번요, 을이 갑한테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을에게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을의 등기를 뭐죠? 을이 아니지,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병 등기를 말소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을이 말소를 하는 거예요. 갑은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직접 말소 못해.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 등기를 말소를 해. 말소하게 되면 등기가 이제 갑 앞으로 가겠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니까 을은 갑한테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가 등기를 가져온다? 을이 등기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요,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럼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자다. 먼저 등기한 사람이. 그러면 갑은 누군가한테는 등기를 못하게 되죠. 못하게 되는 것을 뭐란다? 이행불능이라고 얘기하고, 이행불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 그러면 을은 갑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무효이다. 갑은 병한테 말소 청구 못한다. 그런데 을은 갑을 뭘해서 대위해서 말소하고 다시 자신 앞으로 무슨 등기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기본적인 것만 이제 왼쪽 한번 봐봐요. 이중매매 봤어요? 이중매매 자료를 보면 이중매매 나와 있죠? 매도인 갑하고 매수인 제1하고요 2월 1일이죠? 2월 1일 그 옆에다가 중도금이라고 한번 써봐. 중도금 이렇게 써봐. 썼어요? 원칙에다가 중도금 썼어? 그다음에 3월 1일 또 제2매매죠? 알든 모르든 등기하게 되면 소유자가 돼. 소유자가 돼. 알겠죠? 오른쪽 봐봐요. 예외 적극 가담이라고 돼 있나요? 항상 여러분요, 이중매매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냐?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나와. 그러면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제1매매죠. 갑하고 병하고 제2매매죠.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죠. 그 말은 왜죠? 매도 사실을 뭐하고? 알고 매도를 요청하고 유도했다. 알고 유도했다. 유도가 뭐요? 태권도 친구 유도가 아니고, 알겠죠? 여기서 유도했다는 꼬셨다 이 말이죠. 꼬였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갑이 등기를 줄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든 간에 병이 갑을 꼬셔가지고 등기를 가졌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한다? 적극 가담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 오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때 무효일 때는 갑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이 갑을 뭐래서 대위해서 병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갑 앞에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해달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한다. 아시겠죠? 지금 이중매매는 이 정도만. 자, 그 다음 장 봐봐요. 그 다음 페이지요. 여러분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번 봐.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중매매는 딱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원칙적으로 유효. 그런데 어느 경우가 무효가 된다? 적극 가담하면 유효 무효 이렇게. 알겠죠? 이중매매는 다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 유효.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데 적극 가담하면 유효 무효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이걸 한번 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번 봐요. 104조 봐봐. 104조. 우리가 이제 103조까지 했죠? 104조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예요. 그럼 또 여기 법률행위 또 나왔어. 그럼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해? 의사표시. 그럼 법률행위는 뭐로 해야 돼? 말로 해야 되죠? 말로 해야 되죠? 얘가 봐봐. 경매. 여러분 경매는요 말로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거죠. 이것을 법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 민사집행법에 산단 말이죠.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불공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해. 우리가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을 구별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은 어디 뭐에 나와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이 말이죠. 그런데요, 법률행위는 뭐대로? 의사표시. 다시, 법률행위는 무엇을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법률의 규정은 법률행위와 달리 의사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법률 규정은 뭐가 없어야 돼? 의사표시가 없어야 되죠. 경매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경매의 경우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경매로 인한 경우는 불공정이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봐. 먼저 여기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이 갑의 건물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를 을하고 2천만 원에 매매를 하는 거예요. 2천만 원. 그러니까 몇 배 차이가 나죠? 5배 차이가 나요. 그러고 나서 을 앞에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등기.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왜 갑은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냐 이 말이죠. 왜 1억짜리 2천만 원 팔았을까요? 갑은요? 이것이 여기서는 객관적인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주관적인 요건이 있다 이런 말이죠. 객관적인 요건은 뭐냐? 급부가 뭐죠? 집이죠. 급부와 반대급부죠. 반대급부가 뭐죠? 2천이죠.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현저한 불균형이요. 급부와 현저한이란 말이 뭐냐?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현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 몇 배 차이가 나? 몇 배 차이? 5배 차이가 나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5배 차이가 나다 보니까 현저하게 불균형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요. 주관적으로는 뭐냐면, 주관적으로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왜 1억짜리를 2천만에 팔았냐? 왜? 뭐 때문에? 궁박해서 그랬냐? 그 다음에 갑이 경솔해서 그랬냐? 그 다음에 무경험해서 그랬냐? 이 말이죠. 알죠? 뭐 때문에 1억짜리 2천에 팔았어? 이 말이에요. 됐죠 지금?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제 여기서 급부하고 반대급부로 뭐라 한다? 이것을 대가성이 있죠. 대가.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의사표시 지금 몇 개죠? 몇 개? 2개죠. 2개면 뭐라고 얘기했죠? 계약. 이런 봐봐. 정신줄을 놓고 듣지 말고, 알죠? 좀 여러분 여유를 갖고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의사표시가 하나이면 뭐? 단독. 2개이면 계약. 2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요 주고받죠. 여기 봐. 내가요 집을 판단 말이에요. 집을 팔아. 그럼 내가 집을 팔고 집을 사죠. 그럼 내가 등기를 해주겠죠. 그럼 내가 잔금을 받겠죠. 잔금은 무엇에 대한 대가죠? 집에 대한 대가잖아요. 내가 여기서 잔금, 여기서 내 등기를 받겠죠. 대가로 뭘 주고? 잔금을 주고. 나는 잔금을 받겠죠. 대가로 뭘 주고? 집을 주고. 이렇게 서로가 대가성이 있으면 그것을 유상이라고 그래요. 다시 뭐라 한다고? 유상. 무상은 뭐냐? 무상. 이런 혹시 길거리에 거지한테 돈 주는 경우 있죠. 돈만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받는 게 없어. 대가는 기브앤테이크예요. 유상은 주고받아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고받더라도 유상이 아닌 것이 있어. 이러면 아침에 하고 나가가지고 집에서 바나나가 2개 있어가지고 하나를 가져와서 친구한테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바나나를 받아먹은 사람이 이거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커피 한 잔 타다 줬단 말이죠. 서로 주고받긴 주고받았는데 대가성이 있어 없어? 없죠. 바나나 값으로 커피를 타준 게 아니잖아요. 주고받긴 주고받았죠. 대가성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유상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유상은 give and take, 대가 관계로 주고받아야 돼. 유상. 대가 관계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거나 또는요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계약이니까 여기서 무상행위, 기부행위, 증여 이런 경우는 불공정한 법령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이 아주 잘 나오죠. 알겠죠? 유상만 된다. 자, 2번째요.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에서 궁박이라는 것은 경제적 궁박, 그 다음에 정신적 궁박, 심리적 궁박을 뭐한다? 포함한다. 무경험은요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한 거래 영역,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봐. 여기서 우리가 궁박하다는 말이 뭐죠? 궁박하게 산다. 알겠죠? 그래서 좀 불쌍히 산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경제적 이걸 얘기하죠.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 심리적인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우리가 경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이 부족하다 이 말이죠.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 혹시 핸드폰 지금 요즘 최근에 나온 게 갤럭시 뭐예요? 갤럭시 9이에요? 갤럭시 9 가지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8 핸드폰 8 7 있어요? 9 있어요? 그럼 봐봐. 갤럭시 9 가지고 있는 사람, 갤럭시 7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9하고 7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기능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어떤 차이죠? 저장 능력이 약간 차이가 있고, 알겠죠?
화질도 약간 다르고 카메라 이런요. 우리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광고를 할 때 갤럭시 7이다, 9이다, 8이다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뭐죠? 광고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 그 정도 정보밖에지 그 안에 있는 기능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거 알아 몰라. 모르죠.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지금 내가 8이냐 9이냐 7이냐 하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살 때 너는 뭐니? 나 갤럭시 9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사고 팔고 해야 안 해요? 하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정한 거래량이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서 이 말이죠.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그러면은 다 경험이 없겠네. 그러겠죠. 그럼 문제가 돼 안 돼? 그러면 뭐 우리는 아무도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불공정했네. 계약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뭐냐면 설령 우리가 갤럭시 핸드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팔고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 정도의 것을 우리는 말한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무슨 재주를 알겠어요. 우리가 TV 광고 나오는 정도의 정보만 알고도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도 문제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말한다 거래 일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산속에서요 저기 지리산 그 청학동에서요 50년 동안 살고 있다가 처음으로 있잖아요. 집신 짓고 서울에 나왔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런 걸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죠. 거래 일반에서 경험도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TV도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경험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요 우리 일반 대중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거래도 문제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정도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도 없으면 무경험이고 그 정도의 것만 있으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이 있냐는 것은 거래 일반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 영역에서 다른 말로 전문가 집단에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걸 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다시 궁박은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모든 것을 포함한다. 경험은 일반적으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정 거래에 의해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요 이 집 1억짜리를 을하고 2천만 원에 팔았는데 이것을요 갑이 직접 파는 것이 아니고 갑의 대리인을 통해서 팔았어. 그럼 이러면 대리인은 이건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을 파는데 이 사람은요 궁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솔하거나 무경험일 수는 있어도. 그래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3종 세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궁박하기도 하고 경솔하기도 하고 사회적 경험도 없고 이걸 우리 뭐란다? 상또라이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이걸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 다 갖춰도 무조건 불공정이지만 세 개를 다 갖추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개만 갖춰도 하나만 있어도 불공정이다 이 말이죠. 세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불공정이죠. 알겠죠? 그런데 하나만 있어도 된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그러면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 궁박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궁박은 누구 기준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경제적, 정치적, 심리적 모든 것을 포함한다. 궁박이 시험에 잘 나와. 지금 얘기했죠 지금. 뭐가 시험에 잘 나와? 궁박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 다음에 궁박과 경솔과 무경 모두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만. 그럼 봐봐. 이러면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 1억짜리 2천만 원을 파는 것을 현저한 불균형이죠.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추정되는가? 추정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봐. 그러면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죠. 그러면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면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99.9%. 그런데 0.1%는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냐? 아버지가 자식한테 1억짜리 2천만 원에 알면서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형이 동생한테, 친한 친구가 친구한테 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요 30년 근무했던 사람이요 다쳐가지고 다 산재로 인해가지고 있다가요 결국
일을 못하게 됐어.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요, 이 친구가 회사 초기부터요 회사에 대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냥 주기는 그렇고 물어보니까 전세금 얼마냐? 2천이래. 그럼 1억짜리 이 집 너 가져가서 좀 잘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러면 그 사장이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았다 해서 그 사장은 그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궁박했다. 말이 안 돼?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저한 불규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있다 해서 불공정이 아니고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를 인식이라고 그래. 이것을 이용하려는 의사, 이용하려는 의사, 이것을 뭐라고 한다? 폭리의사라고 그래. 폭리의사. 자, 그럼 봐봐. 지금은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졌죠. 지금은 몇 년 전에 없어졌죠. 간통죄가 있었을 때 사건이에요. 갑이라는 사람하고 의리라는 사람하고 둘이요 간통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의뢰요 남편 병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난리가 났죠. 갑은요. 그때 당시 형사처벌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도소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약사협회 회장이었단 말이죠. 어느 특정 시요 약사협회 회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돈이 없는 건 아니죠. 경제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죠. 그런데 고소당할까 모른다? 정신적으로 뭐한다? 궁박하죠. 소문날 수 있죠. 명예적으로 뭐한다? 궁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를 준다겠냐? 갑이요 병한테 야밤에 기어가서 내가 1억 7천만 원을 줄 테니까 합의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합의를 해줬어. 얼마 받고? 1억 7천을 받고. 그런데 이러면요 우리가 간통죄가 있었을 때 간통해가지고 걸리잖아요. 그러면 창피하니까 사람들이 소문날까 봐서 창피하니까 손해배상을 많이 해주니까 3천 5천 이렇게 받았지, 실질적으로 재판이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재판해야 되잖아요. 재판하게 되면 보통 손해배상으로 아내가 간통하면 남편이 손해배상으로 받는 것은 300만 원에서 500 정도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얼마를 줬어? 1억 7천이라는 돈을 줬으니까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약사협회 회장에 선거에 다는데 이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나서 생각하니까 돈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내 돈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내가 그때 너무 많이 줬다. 왜? 한 500에서 300인데 나는 1억 7천 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정신적, 심리적, 명예적으로 궁박을 했다. 그래서 1억 7천 줬으니까 내 돈 돌려줘. 무효니까 이렇게. 판례가 뭐냐냐? 조용히 뒤집어 자라고 그랬어. 알겠죠? 그거 왜 그랬느냐? 봐. 궁박, 경솔, 무경험한 거 판례에 의해서. 그래, 너 돈 많이 준 거 같네. 그 다음에 너가 그때 아주 정신적으로 힘들었겠네. 문제는 뭐죠? 문제는 상대방 병이 이러한 의뢰 사정을 마음에서 알면서 그걸 뭐를 해야 돼? 이용했어야 돼. 이용. 너 만약에 1억 7천 안 주면 내가 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해서 갑이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 자기가 스스로 기어가서 돈을 줬다니까. 의리 이런 상황을, 병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래서 불공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준 것은 정당하다 이 말이죠.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공정이 되려면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규정이 있어야 되고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말은 뭐다? 이것을 상대방이 뭐 해야 돼? 이용해야 돼.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용해야 돼.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폭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이 있으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냐? 봐봐. 무효가 되면 이 인간은요 1억짜리를 2천만 주고 샀으니까 이것을 폭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갑은요 1억짜리 2천만에 팔았으니까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첩계약하고 104조하고 다른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103조에 위반되면은 두 사람 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겠어 없다겠어? 없다겠죠? 두 사람 다 반환 청구 못해요. 남자가 여자한테, 여자가 남자한테 서로가 중권 반환 청구 못한다고. 그러나 첩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첩이 돼 있어. 그러면 일단 주면 돼 안 돼? 안 되고 무조건 뜯어 내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주변에 누가 뭐 후초로 들어갔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집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돌려놨다 하더라. 이런 말 들어 안 들어? 가끔 듣죠? 왜? 그렇게 해놔야 내 것이라고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고 나서 준 것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애야죠. 하나도 주지 말고 끝까지 다 받아내야죠. 왜? 받는 것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준 것은 받지 못하니까.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104조는 봐봐, 한 사람은 피해자고 한 사람은 폭리자예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이에요? 어떤 놈이 불쌍해요? 그래서 피해자는 집 등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해. 그런데 여기요, 폭리자는요, 2천만 원 줬죠? 2천만 원 준 거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걸 104조 위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공정해서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하고 자기가 받은 거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폭리자는요, 자기가 받은 거 돌려줘야 되고, 자기가 준 건 반환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다시 103조에 위반되면은 103조 두 사람 다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똑바로 두 사람 다 반환 청구 못해요. 그런데 104조에 위반되면은 피해자는 할 수 있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피해자는요, 자기 거 돌려받고 받은 거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노 매매대금 했으니까 좋겠죠. 주면 반환 청구를 못한다고. 아직 주지 않는 것은 아직 매매대금인데 8천 아직 안 줬죠. 그것을 줄 필요가 없지만 이미 지급한 계약금으로 2천만 줬겠죠. 그건 돌려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준 건 돌려받지 못해. 받은 것은 어떻게 돌려줘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매매대금으로 지금 얼마나 줬죠? 2천 줬잖아요.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알겠죠? 이미 받은 것은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폭리자는 이익이다 손이다? 손해가 되겠죠. 피해자는요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이익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불공정 법령이요. 자 1억짜리를요 2천만 원에 몇 배 차이가 나죠? 5배. 5배 차이가 나죠? 오른쪽 봐봐. 오른쪽 객관적 요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찾았어요? 객관적 요건으로 국부와 반대국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죠. 그래서 뭐다? 유상행위. 유상행위는 되지만 X 거기다가 별 하나에 무상 기부 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밑에요 주관적 요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주관적 요건을 보면 뭐라 나왔죠? 궁박, 경솔, 무공. 궁박에다 동그라미하고 별 하나 해야 되겠죠. 궁박은 반드시 본인을 기준으로 해. 그 다음에 궁박은요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궁박을 포함해. 본인 기준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수도 없이 문제가 나와.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 대리인. 그 다음에 무경험은 시험에 2번 나왔어. 거래 일반, 일반 동그라미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말하지 특정 동그라미 특정한 거래 경영에서 경험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일반이지 특징이 아니다. 바로 오른쪽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거기다 또 별 안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그래서 시험에 뭐라고 잘 나오냐?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한다. OX, X 반드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보면 궁박, 경솔, 무경험 봐봐. 이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돼. 하나만 있어도 돼. 하나만 있어도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만 있어도 된다. 알겠죠? 그다음 바로 그 위에 뭐죠? 아까 말했죠? 회사 사장이요. 회사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한테 1억짜리를 2천만 원에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됐다고 해서 언제나 궁박, 경솔, 무경험하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나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왼쪽 그림 봐봐. 갑하구라고 그림 한번 봐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갑은 을한테 뭘 할 수 있다? 갑은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그렇게 돼 있죠? 을은요 갑한테 2천만 원, 을은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안 된다 이란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뭐란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이렇게.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뭐를 써놨냐? 거기다 이제 내용을 전부 다 써놨단 말이죠. 알겠죠? 객관적인 요건 봐봐요. 현저한 불공정이죠? 현저한 불공정이다 이렇게요. 자 1번에요 1번의 첫 번째 저 끝에 봐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다음에 줄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평가한다?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 객관적 가치, 주관적 그러면 안 돼. 객관적 가치. 두 번째 저 끝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번에 경매 동그라미 경매.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경매에다 써 법률의 규정, 이렇게 법률의 규정. 우리는 지금 뭐죠? 불공정한 법률 행위이죠. 근데 그럼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안 돼. 자, 3번은요. 기부, 증여, 무상행위는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령이 아니다. 즉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봐봐.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쪽 가운데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 주관적은요 1번 104조적 궁박은 경제적 맨 끝에, 두 번째 줄 정신적 심리적도 포함하고,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하고, 3번요 궁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있어야 돼. 일부만 있어도 돼. 일부만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4번은요 4번은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대리인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 궁박은 본인. 이렇게. 5번에서 중요하죠. 아무리 주관적 객관적인 요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알면서 이용하려는 의사, 폭리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 폭리 행위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자, 법률 효과는요. 법률 효과에 대해서 첫 번째로 끝에 보면 피해자는 돼 있나요? 까맣게. 피해자는 746조 단서에 의해서 국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폭리자는 반환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6번 봐봐. 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 체결 시. 알겠죠? 그것을 기준으로. 8번 봐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지금 목적이 확정되고 이행기 가능성이 있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 사회적 타당성 속에 뭐가 들어가냐? 103조 속에 이중매매가 들어가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보면 뭐라고 하냐?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 103조죠. 103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103조요. 여기 있으면 이 103조 항아리 있죠. 항아리에 뭐가 들어간다? 이중매매가 들어가고, 이중매매. 여기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우리 했죠. 첩계약, 첩계약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103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단 말이죠. 결국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103조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이죠. 여러 개 중에 하나.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예시규정이다. 이렇게 예시규정이다. 예시규정이다. 그러니까 여러 개 예를 들어놓은 것 중에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런데 104조는 양이 너무 많아. 양이 너무 많으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별도로 떼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어디에 포함된다? 103조에 포함이 되는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별도로 뚝 떼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있으니까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라고 하는 것은 103조의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103조의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개다? 한 개일 뿐이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예시규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어디를 보시냐. 여기 봐봐. 우리가 이제 지금 당사자를 봤죠. 그 다음에 뭘 봤어? 목적 봤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 의사표시. 여기에서요 의사표시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 약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약간 복잡하고요, 쉽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의사표시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